할 말 못할 말 주체를 못하고 다 내뱉는 사람은요, 기가 센 게 절대 아닙니다. 멘탈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진짜 기가 센 사람의 특징은 주장이 센 게 아니라 소신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신이란 건 무엇일까요? 본인이 믿는 바가 굳고 확실한 걸 말합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할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건데, 가짜 기존 세들이 이것만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소신이란 게 만들어지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배움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만일 지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비교점이 없죠. 그래서 진짜 지식인지 가짜 지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개, 세 개를 습득하면요, 서로 비교가 되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지식을 모으면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오는 규칙이 발견됩니다. 둘째로, 이렇게 발견된 나름의 규칙이 실제인지 아닌지, 현실에서 가능한 건지 안 되는 건지 직접 실천하고 실행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한 규범이 되는 거죠. 이 규범이 많이 쌓인 사람을 보고 선이 분명한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요,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걸 확신하니까 말이나 행동에 무게가 없고, 그래서 기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소신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죠. 왜냐하면 지식을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면은 내가 앞으로 알아갈 지식들이 태산 같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 다 아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규범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쌓지 않는 사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해봤으니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신이 있으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생겨요. 그게 그 사람의 경계입니다. 근거도 없이요, 너 이 선 넘어오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초등학생 때나 하는 겁니다. 경험치에 의해서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느낄 때 이 사람 기가 세구나 느끼는 거죠. 소신 있는 사람은 겉으로도 티가 납니다. 자기 행동에 힘이 생겨서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연히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런 말을 했죠.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말을 하라.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오고 있던 거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능한 거죠. 만일 제가 턱걸이를 한 번에 10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할 수 있는 걸요, 말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보여주면 끝나니까요. 기가 약한 사람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말만 많아지는 겁니다. 절대 행동으로 못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거창한 게 있어야 소신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턱걸이던 달리기던 뭐가 됐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의 내공이 된다는 거죠.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로 어설프게 소신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건 없으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요, 말로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는 것이 가짜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진짜들은 누군가를 설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남을 강제로 어떻게 하지를 않습니다. 설령 설득되지 않더라도 개의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는 다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센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나 행동이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만일 그냥 당당하면요, 뒷감당이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믿는 구석이란 게 사단장 아들이거나 어디 재벌 3세라든지 이러면 좋겠지만 보통은요, 자신의 일에서 나와요. 일 잘하면 할 말 좀 해도 먹힌다는 걸 경험상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꼭 돈을 잘 벌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만일 그런 거라면 고소득자 1%만 기가 셀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당당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라면 내 삶을 이루는 근간이 떳떳해서요, 삶의 태도가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더불어서요, 내가 하는 일의 속성이 정당한 것이라면요, 더 강력한 파워가 생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하지 않고요, 가급적 공정하게 내 실력을 통해서 쟁취하는 일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가 세진다는 겁니다. 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 과정이 더럽거나 내가 진짜 하기 싫은 일이라면 믿는 구석이 되지가 못합니다. 만약에요, 당신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불법 도박장 같은 거 운영자예요. 그러면 정상인이라면 떳떳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들 보기에 평범한 일이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나 이런 거 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찾으면 자동으로 내면이 강해져요. 믿는 구석은요, 관계로도 만들어집니다. 만일 한참 선배가 와서요, 술 한잔 할까? 우리 팀도 단합 좀 해야지. 그러면 대부분은요, 싫어도요, 네 그러시죠 합니다. 여기서 네, 아니요 이렇게 분명한 의사표현이 안 되는 이유는 거부했을 때 오는 불이익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소신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잘 끌려가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 사람이 아니어도, 이 그룹이 아니어도 되는 대안이 있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요, 관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당발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슈퍼 같이 갈 사람부터 한 명이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싫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친구들 그룹에서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아니면 내가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람 정말 많거든요. 친화력이 진짜 절망적으로 없는 사람도요, 수십 명 붙잡고 어떻게든 말을 붙이다 보면 한 명은 뜻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성이 좀 부족해도요, 일 잘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게 되면요, 그것 자체가 세상에 굉장히 희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많이 붙게 됩니다. 진짜 기가 센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다 맞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쳐내는 사람? 이건 기가 센 게 아니라요, 그릇이요, 햄스터 밥그릇처럼 작은 겁니다. 남을 수용할 그릇이 안 되니까 다 쳐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도 안 되는데 남을 받아들이면요, 자기 감정이나 역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방어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은 남들 다 무시하고 자기 것만 챙기지 않습니다. 받아줘도 어느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거죠. 타인을 감당할 여력이 있으면 분명한 이익이 오죠. 내 편이 많이 생기고요, 내 편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가 센 친구들 보면은 성공한 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릇이 큰 사람은 조직 생활 안에서 티가 많이 납니다. 조직이란 게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요, 사람이 몇 명 이상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리더가 생긴다는 걸 경험상 아실 거예요. 근데 집단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표면적인 리더가 있고 진짜 실세가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표면적 리더는 그 그룹에서 연장자거나 경력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적인 눈이 그렇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구조여야지 쓸데없는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리더와 실세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공적이거나 절차상 상급자를 거쳐야 하는 일은 당연히 순서에 따라서 가지만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이 필요할 때는 그런 표면적 위치를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당연히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세이고 진짜 리더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지위로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적인 매력과 영향력으로 추종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실세는요, 정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그릇이 큰 사람이 됩니다. 만일 제가 일하다가요, 실수를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멘탈이 아주 가루가 된 겁니다. 근데 선택지가요,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평소에 자기의 공적만 자랑하고 어려울 땐 회피하는 사람, 또 한 명은요, 직급은 좀 약해도 성실하고 소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지는 뻔한 겁니다. 큰 그릇은요, 기의 결정체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야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밸런스가 온전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만일 이런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어떻게든 붙어있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어있느냐? 비법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사람은 거의 한 가지 취미에 정통한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훈련이나 노력이 필요한 종목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릇이 아무리 커도요, 한계치를 넘어서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도 명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미의 수준이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취미에 한번 흥미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직접 가르침도 받아보시고요. 여기까지 진짜 기가 센 사람, 가짜로 따라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주장이 센 사람은 가짜, 소신이 강한 사람은 진짜라는 겁니다. 이 소신을 쌓으려면 긴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단련하는 과정에서 겸손해져서요, 겉으로도 티가 납니다. 둘째는 기가 센 사람은 일과 관계에 있어서 당당하다는 겁니다. 당당하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짜 기존세는 그룹 내에서 사람들이 의존하는 실세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소신과 능력이 전부 갖춰져야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신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가 센 것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다운 사람,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가치를 알아주고 따라오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와, 이 사람 기 진짜 세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